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만들기 with 파이썬 10장 텔레그램 컨트롤러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 내용이라서 즐겁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특별히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여기 나무 위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챗봇을 만들 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 API 레퍼런스 사이트가 더 중요한데, 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당연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여기 있는 API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챗봇에 대해서도 사실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챗봇 서비스가 많아가지고, 익히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이 대신해가지고 그 문의나 요청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에서도 챗봇 API를 제공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챗봇 API를 제공하고, 챗봇을 만들면 사람들이 챗봇에 말을 걸거나 어떤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그 API를 사용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래를 시작하는 그 프로세스를 쭉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쇼미더머니 자동거래 시스템을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제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컨트롤 하는데, 이때 이제 모바일 앱은 텔레그램이 되겠죠. 텔레그램 메신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해서 그 챗봇 계정한테 거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여기서 챗봇 계정이라는 거는 이제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입력된 얘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죠. 거래 시작의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컨트롤러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은 챗봇 계정에 거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서버에 그 메시지가 저장되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저장해 놓고 이 텔레그램 컨트롤러, 이 챗봇에서 신규 메시지가 있는지, 나에게 온 신규 메시지가 있는지를 조회합니다. 이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챗봇은 이제 거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새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수신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이제 조회해서, 아니 그 메시지를 처리해가지고, 거래 시작 말고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시작인 경우에, 거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이 챗봇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알겠다, 오케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오케이라고 회신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거래 명령을 수신한 후에 OK를 회신을 합니다. 회신을 하면 텔레그램은 사용자한테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해 줍니다. OK 메시지를.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이제 텔레그램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그 동작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거래 시작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메시지 내용만 바뀔 뿐이지 이 전체적인 이 플로우, 이 흐름은 동일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된 메시지를 챗봇 계정에 텔레그램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챗봇이 그걸 요청하고, 다시 그 요청한 메시지를 처리하고,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하고, 또 챗봇이 다시 그걸 응답하고, 응답하면은 텔레그램에서는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은 웹 버전도 되거든요. 웹 버전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b.telegram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지금 제가 봇파더라고 이 봇 API를 사용할 때 봇파더라는 텔레그램 챗봇이 있어요. 그 봇이 있어요. 이미 봇 API를 생성하는 것을 그 봇을 통해서 생성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구조인데, 어쨌든 이 봇파더랑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봇파더랑 대화를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봇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 new 봇을 치시면 되는데, 이거 바로 나오네요. create new 봇을 치면 됩니다. new 봇이라고 보내면 여기서 이제 이름이랑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존킴 테스트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유저네임을 하라고 하네요. 존버킴 테스트하고 봇을 넣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본 네임도 했고 봇의 유저 네임도 했습니다. 지금 done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돈도 안 들고 뭐 다른 인증 절차도 없이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이제 봇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토큰을 사용하면 이 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봇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봇 계정에 대한 그 API를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계정에 방금 만든 이 챗봇 계정의 AP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은 각별히 이제 유의해서 보안을 주의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봇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써봐야 될 텐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봇 API 아까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도 쭉 나와 있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HTTP 베이스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쓸 수 있다 나왔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동안 바뀐 것들 그 변경 이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런 토큰이 있다. 요 토큰을 가지고 이제 어서라이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making request 그러니까 API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용하면 된대요. 이렇게 붙이고 bot 토큰 메소드 네임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요런 샘플이 있네요. get me 요렇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get이랑 post HTTP 메소드를 둘 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메모장을 열었는데 이걸 복사해 넣었습니다. 복사해 넣고 아까 요 토큰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토큰을 복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요 부분을 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바꿔 넣어야 되잖아요. 저 부분에다가 제가 만든 토큰을 집어넣겠습니다. 토큰을 집어넣고 바꿔치기 하고 이거를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거를 그대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getme라는 API를 호출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존버킴 테스트라는 유저네임 존버킴 테스트 봇이라는 이 봇이라는 봇 정보가 나오죠. 아이디 나와 있고요. 여기 아이디네요. 봇 아이디. 어쨌든 이렇게 정보가 딱 나와 있는 거 보면 봇이 제대로 생성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한 봇을 가지고 이 봇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또 사진도 보내고 이미지도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에서 요 쇼미더머니 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간단한 봇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쇼미더머니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간단한 텔레그램 챗봇을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시연을 해볼 텐데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익혀보려고 하는데 그 브랜치가 텔레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git checkout 텔레그램으로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리모트 브랜치가 리모트 레퍼토리가 2개 이상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오리진에다가 한번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체크아웃이 됐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체크아웃이 돼서 그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챗봇이 있네요. 이 간단한 텔레그램 챗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실습용으로 만든 간단한 텔레그램 챗봇.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읽어오고 메시지를 분석해서 명령어를 추출하고 명령어 그대로 다시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포토 명령어를 수신할 경우 이미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을 키보드로 응답한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기능을 구현해 놓은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습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바로 써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다 만드시는 것보다 이걸로 바로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습용 그 챗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요걸 넣어줘야 돼요. 요 토큰을 넣어줘야 돼요.
env 파일에다가 토큰을 넣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env 파일에서 요거랑 요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실행하는 건데, 저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저거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일단 토큰은, 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 실습용 봇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큰을 넣고 또 요 챗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이 토큰은 뭐 아까 저희가 사용한 거니까 그걸 바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요 챗 아이디는 뭐냐면, 얘가 이제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상대의 방을, 어떤 챗방을 쓸 건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존버킴 테스트 보시랑 대화하는 메시지 창이 열린 거거든요. 여기서 대화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스타트해서 하이 이렇게 쳐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제 계정이랑 이게 연결이 됐는데, 이 연결된 그거에 대해서 이 챗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챗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get update라고 있는데, 업데이트 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다가 get update를 넣어서 한번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런 정보가 있네요. 그래서 hi라는 것도 말을 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 아이디도 있고 쭉 있는데, 여기에서 요 챗 뒤에 챗 아이디라고 돼 있죠. 요 챗 정보 중에 아이디, 요게 이제 챗방의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방 아이디가 요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챗 아이디라고 돼 있는데, 저 챗 아이디를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챗 아이디를 갖고 와가지고 인트로를 하는데, 보시면 귀찮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env 파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갖고 오는 건데, 지금 소스 코드에서 일단 실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예. 지금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죠. 요 토큰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요 봇도 넣어 주셔야 돼요. 보통 토큰의 앞에 봇이 없거든요. 여기서 줄 때 제가 이제 봇을 안 주고 주는데, 봇을 안 써서 주는데, 봇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꼭 봇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파일에 텔레그램 챗봇 그 파일에 실습용 챗봇 파일에다가 이제 토큰이랑 챗 아이디를 넣었죠. 이거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얘를 바로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python 파일 실행. 대단하네요. 실행됐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하이 가져왔죠. 하이 가지고 웨이트 하고 있죠.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하이 하니까 바로 했잖아요. 뭐라고 쳐볼까요? 존버킴. 예, 제가 존버킴이라고 하니까 존버킴으로 응답했죠. 존버킴을 받아가지고 존버킴을 다시 이렇게 보냈다고요. 텔레그램 챗봇 로그도 보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뭐 포토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포토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 커맨드 슬래시 포토가 아니라 그냥 포토를 하면 포토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A 테스트 요 커맨드가 있네요. 요 키보드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예제도 있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보낸 대로 이렇게 바로 똑같이 응답하는 따라쟁이 챗봇이 여기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직접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코드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볼까요, 한번? 와, 진짜 짧네. 150줄밖에 안 됩니다. 150줄밖에 안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도 코드지만 그만큼 이제 텔레그램 그 챗봇 API가 간단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쓰기 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뭐 쉽게 짤 수 있었던 거는 요 워커 같은 것도 있고 뭐 해서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실행하면 당연히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 파일을 실행하면은 아시겠지만 이 파일을 그대로 파이썬 요 텔레그램 챗봇 점 파일을 실행하면 당연히 이제 요 스크립트 모드로 돼서 요 메인으로 실행이 되고 이름이 메인으로 실행되고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 이 챗봇 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하도록 여기 구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시그널을 받게 해놨네요. 터미널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종료되도록. 이건 왜냐면 이제 컨트롤 C나 이런 걸로 종료를 하면 요 언더바 터미네이트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종료 루틴을 타도록 해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언더바 스타트 get update 루츠라고 돼 있죠. 요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터미네이팅을 하면서 슬립을 돌면서 이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이 터미네이팅이 true가 되기 전까지 펄스에서 true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터미네이팅 true가 될 때까지 계속 여기 돌아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얘가 종료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얘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반복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제 스레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에서 도는 거죠. 다른 스레드에서 돌면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죠. 요 루퍼를 돌면서 요 루퍼라는 그 내부 함수를 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한 거죠. 스레딩 스레드 하면은 스레드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스타트 하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get update state 그 스레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레드 안에서는 이 핸들 메시지라는 함수를 이제 마찬가지로 terminating이라는 요 변수가 이제 false인 상태에서는 계속 호출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됐고 얘랑 얘는 사실 같은 스레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랑 얘는 같은 스레드고 요 루퍼는 새로운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거고 그 새로운 스레드에서는 계속 돌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돌고 있고 얘는 얘대로 돌고 있고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메인문이 있습니다. 근데 메인문이 종료가 안 돼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도는데 얘가 실행될 때 스레드를 하나를 더 돌린 거죠. 스레드를 하나 더 돌렸는데 그게 요거죠. 루퍼를 돌렸는데 요 핸들 메시지를 돌렸는데 얘도 계속 돌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점점. 얘랑 다른 스레드예요. 그래서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이렇게 두 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여기에 while문을 걸려 있고 얘는 이제 따로 while문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도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요 핸들 메시지가 이제 슬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컴퓨팅이 계속 돌면 이 슬립이 없으면 여기 얘가 어떤 모든 컴퓨팅을 잡아먹기 때문에 얘가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돌다가 슬립을 빠져주면 슬립이라는 거는 나는 다 했어. 잠깐 쉬는 거죠. 그럼 얘가 도는 거죠. 예, 요렇게 돌고 있고요. 요렇게 돌고 있는데 요 핸들 메시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핸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도는데 이 핸들 메시지가 하는 일은 뭐냐?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확인해서 명령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get update가 있죠. get update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요 get update로 가볼까요? get update가 여기 있습니다. get update는 get updates API로 새로운 메시지를 가져오기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아까 get update를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봤잖아요. 여기 hi도 있고 start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가져오는 그 API가 요 get update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모바일 앱에서 어떤 거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게 이제 저장되고
챗봇에서 이제 이 챗봇 계정에 신규 메시지를 조회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메시지를 수신한다고 했잖아요. 요 동작이 바로 요 3번, 4번 동작이 get updates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get updates 메시지를 통해서 요 get updates API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동작이고, 이거의 방법은 send HTTP가 있어요.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를만 처리하는 이 메소드를 따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리퀘스트 포스트 하는 거예요. 포스트 하거나 get, 포스트 하거나 get 하거나 해서 보내는 거고, 이제 이미지인 경우 이제 포스트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로 해놨고, 요게 is 포스트가 이제 폴스일 때는 이제 get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거 없고, 주어진 URL로 포스트나 get을 날리는 게 전부네요.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포스트를 날리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send HTTP 메소드는. 어쨌든 get updates라는 요 메소드는 send HTTP를 이용해서 요 API 호스트 주소에다가 토큰을 넣고 get updates를 뒤에 붙여가지고 요 offset이랑 타임아웃 정보까지 넣은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 offset이랑 타임아웃은 이제 요 폴링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롱 폴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올 때. 그래서 요청을 하고 나서 바로 응답이 딱 오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을 안 줘요.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요 타임아웃 시간 동안 응답을 바로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청을 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거나 나한테 새로운 업데이트, 그러니까 여기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가져오는 건데,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주고 업데이트가 없으면 요 타임아웃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브라우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 타임아웃 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버에서 응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안 주다가 지금 응답이 줬죠. 근데 여기 보면은 더미에트 other get update request, 지금 여기 make sure, 그러니까 다른 봇 인스톨을 돌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돌이 났다는 거예요. 텔레그램에서. 왜냐면 이제 하나한테만 줘야 되는데 두 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한번 여기서 끄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열려 있죠. 여기도 에러가 났네. 그럼 얘를 끄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종료해 볼게요. 컨트롤 C로 종료하고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얘는 이제 100초 동안 계속 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해볼게요. 여기서 메시지를 치면 바로 저기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보세요. 하나, 둘, 뿅. 맞죠? 여기 바로 업데이트 됐죠. 이런 의미입니다. 요 타임아웃이랑 롤폴링이라는 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여기 텍스트 A가 맞죠? 어떤 업데이트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가 응답을 한다는 거거든요. 폴링이라는 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데, 길게 지켜보고 있다가 응답이 오면 바로바로 응답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et update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죠. get update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핸들 메시지였던 거고, get update로 업데이트를 가져옵니다. 업데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업데이트 내용이 오케이인지, 그리고 리절트가 있는지 그걸 쭉쭉쭉쭉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확인해서 분석하는 거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쭉쭉 다 확인했을 때 텍스트, 리절트의 텍스트, 메시지의 텍스트가 있을 때 확인해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 텍스트죠. 텍스트, 리절트 안에 쭉쭉쭉쭉 안에 있어서 tekst, 요 메시지 안에 텍스트가 있을 때 요걸 실행하는 거예요. 뭘 실행하냐? execute command 메소드에다가 요 메시지 텍스트를 하는 거죠. 그럼 요 메소드로 다시 오면 여기서 하는 건 뭐냐? 커맨드가 포토일 때, 지금 커맨드가 포토가 아니라 여기 메시지 텍스트 값을 그대로 줬죠. 포토가 아니라 요로 들어오겠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send text message, 그냥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를. 그대로 받은 걸 보내는 건데, 어떻게 보내냐 하는데, 요 위에 마크업 부분이 있네요. 요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이 이제 커스텀 키보드 부분인데, 잠깐 접어두고 넘어가면, 요 텍스트를 요 인코딩 한 다음에, 여기 URL 있네요. 요 URL로 send 메시지 URL로 해서 요 챗봇 아이디, 아까 그 챗방이죠. 챗방으로 요 텍스트를 보낸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요 커스텀 마크업을 함께 더해서 보낸다라는 것이고요. 그 보내는 API를 만든 다음에 API URL을 만든 다음에 send HTTP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쓰고 있어요. 포스트 워커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거를 호출하는 것도 이제 비동기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가져온 애랑 요 핸들 메시지를 가져온 애랑 실제 보낸 애랑 다른 거죠. 다르게 하려고 요걸 쓴 겁니다. 물론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쓰면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전화로 예를 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 목소리를 못 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듣는 순간 들으면서 말하잖아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따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도 받고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요 이미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두 개의 스레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여기 스레드를 만들어 있고, 포스트 하는 거는 포스트 워커를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워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장 해설할 때, 리뷰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워커를 사용해서 요걸 보낸다, send HTTP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보내고, 그 텍스트가 들어오는 텍스트가 포토인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 보내는 거는 send 이미지 메시지에서 API를 오는데, API가 send 포토인 거예요. 요 챗방에다가. 정말 간단하죠.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엄청 직관적입니다. send 포토, 요건 send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는 send 메시지, 그림은 send 포토, 그리고 파라미터로 챗 아이디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end HTTP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미지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은 요 태스크의 파일입니다. 태스크의 파일인데, 요 파일은 여기 있잖아요. 요 파일은 여기 전달받는 거죠. 여기 전달받는 거는 이제 테스트 파일이라고, 이거를 따라가 보시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요 파일은 직접 바꿔보셔도 될 것 같아요. 테스트 하실 때 요 데이터 폴더에 파일 있네요. 아까 요거였죠? 요 파일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 파일을 읽어가지고 보내도록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미지 보내는 거 했죠? 가져오는 거 했죠? 그 HTTP 보내는 거 했고,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했고, 거의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커스텀 키보드 부분인데, 커스텀 키보드가 뭐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은근히 귀찮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거래를 얼마를 해라, 500원을 넣어라, 5,000원을 해라, 비트코인을 해라, 이거를 다 여기다 타이핑하기 귀찮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미 정해진 건데 버튼처럼 쓸 수 있잖아요. 버튼처럼 쓰라고 이런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이 요 마크업 요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리플라이 마크업이라는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이 얘는 지금 이 대화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커맨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준 버튼을, 그리고 이걸 누르면 요 A.test가 그냥 전달이 되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어쨌든 그 간단한 걸 통해서 엄청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꺼가지고 아까 종료해가지고 응답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 키보드가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열 있고 뒤에 밑에 3개 있죠. 마찬가지 배열로 첫 번째 배열에 텍스트를 하나 넣고 주의하실 게 이제 요게 버튼 하나인 거죠. 요 오브젝트 하나가 요 딕셔너리 하나가 이제 버튼 하나인 거고 요 리스트 하나가 한 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제 변경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죠. 직접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봐야 사실 재밌잖아요. 이런 게 사실 진짜 재미인 거죠.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종료해가지고 지금 안 돌아가는데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됐죠? 그러면 여기 가볼게요. 보세요. 됐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코딩 시간 이렇게 재밌게 또 직접 해볼 수 있고 이런 걸 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해보시면서 챗봇이 이렇게 간단하구나, 텔레그램 챗봇 정말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평소보다 좀 즐겁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서 또 꼭 요 암호화폐 자동 매매 시스템이랑 상관없이 텔레그램 챗봇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